정말 재밌습니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판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모두 다 믿을까요? 이제 부모님께 50만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기다리고 있다가 증여세를 물린다, 이 소식 때문에 마음 졸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인스타 등 SNS에서 공포감을 조성했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가족 간에 50만원만 이체해도 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말이죠. 결론만 놓고 보자면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누가 이런 이상한 말을 양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여파가 컸는데 고작 50만원 이체했다고 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짜뉴스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보도자료까지 냈는데요.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죠.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소액 계좌 이체까지 과세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라는 항목이 있어서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다 보니 이체받은 사람이 증여재산 공제를 초과해서 이체받았는지 하나하나 파악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국세청은 전 국민의 모든 소액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해서 과세할 행정력도 없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안심하고 가족에게 마음껏 계좌 이체를 해도 될까요? 사실 진짜 문제는 가짜뉴스와는 다른 부분에 숨어 있는데요. 계좌 이체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는 알고 가셔야 돼요. 국세청이 못 잡는 건 아니고 안 잡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 계좌 이체했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무조사만 안 나오면 국세청이 모를 텐데 괜찮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10년 뒤에 터지는 세금폭탄 스위치를 누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계좌이체 증여 내역을 파악한 후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가 되고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다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자금 부족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오게 된다면 현금 매출을 누락해서 자녀에게 주거나 계좌이체로 증여된 내역이 파악되죠. 이렇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시작한다면 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과세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과세하면 되니 특별히 걱정이 없습니다. 쌓이고 쌓인 수많은 이체 내역들이 결국 배가 되어 돌아오게 될 테죠. 그렇다면 모든 계좌 이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즉 부양이 필요한 자녀나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증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소액 용돈 등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축의금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죠. 담당 세무사님이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라고 해서 아버님, 어머님의 하객으로 오신 분들의 축의금도 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축의금은 각자의 지인에게 받은 축의금으로 한정해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지인에게 받은 축의금도 내가 결혼 당사자니까 내 자금이다 라고 보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모아서 금융재산으로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니까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도움이 된 자금은 생활비가 아닌 증여 성격이 두드러지죠. 제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안전하게 운영하시라고 조언을 드리는데요. 바로 10년 단위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기준으로 10년간 총액을 관리해 보시는 방법인데요.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수준일 테니 큰 걱정은 없겠죠. 또 이체 시 적요란에 꼬리표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계좌 이체할 때 생활비라든지 결혼 축하금, 입학 축하금 정도로 메모를 해둔다면 몇 년 뒤에 확인하더라도 충분히 기억나고 소명 가능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는 직접 결제하시기를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교육비는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오히려 증여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하죠. 오늘은 논란이 되었던 계좌이체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가짜뉴스에서 얘기한 50만원 이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기록과 계획 없이 장기간 쌓이는 가족과의 이체 내역이죠.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니까 잠시 접어두시고 현명한 계획과 기록이 동반되어야 하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고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